1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1번님들 현재 에너지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흐름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거까지 우리 1번님들은 어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지켜왔다. 이런 것들을 좀 갈고 닦아왔다. 나의 안정적인 기반을 잘 쌓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 1번님에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 학교, 공부 어떤 것들이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꼭 필요한 목표, 꼭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됐을 수 있어요. 어쨌든 1번님 모두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딱 끝나는 시점이 와 계시거든요. 내가 과거부터 쭉 해왔던 것들, 뭐 그게 관계든 시스템이든 방식이든 일이든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을 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끝과 시작이 소드 10번으로 나왔다면 과거의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 안정은 있었지만 그만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수 있고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해보고자 모든 노력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런 끝과 시작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힘든 과정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 삼아서 새로운 길로 좀 빠르게 달려나가게 될 거고 전과 다른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동과 변화에 대한 이슈 있습니다. 힘든 상황과 어떤 문제를 거침없이 좀 빠르게 해결해서 나의 일들을 추진하게 될 것 같거든요. 뭐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과제들, 단기적인 목표와 계획들, 꼭 행동이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고요. 단기간 안에 나의 한계를 극복해서 좀 빠르게 진도를 내볼 수 있겠다. 멈춰 있었던 나의 일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던 나의 일들에 진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떤 전환점이 필요해. 과거의 흐름을 딱 끊어내고 좀 새롭게 진행을 해야 돼. 또는 끝과 시작이 분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이거는 좋은 신호이다. 좋은 계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강력한 메시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 1번님에게 보내주고 있을까? 앞으로 1번님이 바라는 상황과 일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생각, 직감, 계획 등등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이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언젠간 된다라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로 현실적인 전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상황을 만나게 될 거야. 모호하지 않을 거야. 분명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이건 천사가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길일 가능성이 높고요.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이미 나의 가능성과 기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래요. 그래서 지금 천사는 지금 가는 방향이 맞아. 지금 너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나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대요. 너의 생각과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 이렇게 지금 1번님에게 메시지가 들어와서 앞으로는 모호한 표현, 회피, 과도한 배려가 나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일에 관련된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방향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너가 괜찮다고 말하길래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하지 않음에 억지로 진행해야 되는 일과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의 소통에도 포함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진짜 어떤 삶을 원하지? 라고 물었을 때 명확한 답을 하지 않으면 외부의 소통도 불분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을 대할 때 제대로 나의 생각을 전할 수 없고 상대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진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명료한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너무 배려하느라 모호한 말을 하는 거, 빙빙 돌려 말하는 거, 또 나조차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 이것을 주의하신다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좋은 소식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변화와 사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가 또 떴어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과 큰 흐름이 끝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시작된다. 이건 1번님의 계획으로 노력으로 오는 변화가 아니라 우주의 타이밍에 이끌려 들어오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일과 환경, 관계 중 하나가 딱 끝나고 아니면 바뀔 수 있고요. 갑자기 이건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직감이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A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계기로 B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 새로운 선택,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는 전환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A라는 게 1순위였는데 이제는 B가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정말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삶을 막 살아가고 싶다던가 아니면 삶의 가치관과 나의 정체성, 오랫동안 믿고 있던 신념이 탈바꿈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이 좀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나에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좋은 소식이기도 하거든요. 나에게 좋은 변화이자 좋은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끝과 시작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면서 나아갔을 때 굉장히 일사천리로 일들이 해결되고 뭔가 멈춰 있었던 거, 예전엔 잘 안 됐던 게 잘 풀리게 되고 진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잘 되는구나. 아, 이게 잘 풀려가고 있구나.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흐름이라서 과거의 일부분이 자연스럽게 끝나고 정말 나다운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내가 진짜 이건 내 길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변화 이후에 들어오는 좋은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이야기 또 이어가 볼게요. 1번님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나를 좀 억눌러 왔었던 거 있었나요? 스스로 무언가에 좀 매달려서 인내하고 헌신했던 일. 반대로 환경이나 관계, 상황이 나를 속박해서 좀 자유롭지 못했던 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 현실적인 한계나 피로감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좋은 소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나왔죠. 문제를 해결해서 떠나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떠난다, 환경을 떠난다, 아니면 반대로 더 이상 내가 미련이 없어진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과감히 내가 손을 떼고 끊어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악마를 이렇게 딱 끊어낸다라고 나와서 너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정리될 거야, 끝날 거야. 극단적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이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다가오더라도 결국에는 나에게 해로운 거,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제거시켜주는 전환점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을 통해서 나에게 남겨지는 게 무엇이냐? 펜타클 9번과 그리고 명예 카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 좀 출세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나 나의 존재 자체가 좀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1번님이 공식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물질적인 보상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더 큰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거나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크게 상승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나를 외부에 알리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오직 나의 힘으로 서게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확신과 여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예전 같으면 불안하거나 더 채워야 한다라고 느꼈을 부분에서도 깊은 만족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립적으로 좀 서게 되는 계기나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정된 수입을 확보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도 생겼고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전문성이나 영향력 또는 활동 기반을 구축도 했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나는 이제 여유롭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여유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남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우리 1번님들은 나로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과 차별된 무언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좀 발휘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인정받은 순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것을 계기 삼아서 더 크게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한계를 좀 만나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좀 탈바꿈해서 바꿔갔더니 변화시켰더니 드디어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방법을 찾게 되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해서 많은 능력을 꾸려가지고 더 큰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예요. 근데 환경이든 방식이든 어떤 방향성이든 뭔가를 좀 바꿨더니 명예, 출세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높은 자리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서지 않아도 높은 사람이라 인식하고 존경하게 되고 뭔가 존중하게 되고 닮고 싶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도 하고 변화도 찾아오는데 그럼 앞으로 좀 새롭게 시도하면 좋은 게 무엇일까 물어볼게요. 단순한 취미나 재밌는 활동보다는 앞으로 커리어나 나의 목표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기에 적깁니다. 근데 페이지잖아요. 그렇다면 완전 초보자 단계라서 가볍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실험적인 마음으로 시작해보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마음 먹고 해라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해봐. 가볍게 시작해도 돼. 그냥 실패해도 되니까 한번 시도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성공할 거야. 완벽하게 준비해서 결과를 낼 거야. 이러면 무겁거든요. 가는 발걸음도. 그리고 시작 자체도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결과보단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자. 시작한다면 작게라도 얻는 게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시작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새롭게 시도하면 좋은 것은 가벼운 시작, 가벼운 시도, 실험적인 시작을 해라. 대신 취미생활이나 뭐 재밌는 활동,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나의 일에 관련돼서, 노동에 관련돼서 시작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행동, 새로운 계획으로 움직이는 행동, 새로운 목표로 움직이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변화에 엄청나게 좀 도움이 되고 또 내 안에서 작은 불씨를 되살려주기 때문에 재미와 흥미, 즐거움이 크게 상승될 수 있어요. 즉 미래의 큰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자세로 첫걸음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으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페이지 카드가 지금 총 2장이나 등장했고 변화 카드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1번 님들이 변화를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느껴지고요. 1번 님들도 결국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우리 1번 님이 집중해야 되는 영역. 이 영역은 사랑, 진심, 열정, 어떤 감정적인 몰입입니다. 감정이 담긴 일,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는 일에 집중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술이나 상담, 교육, 콘텐츠, 디자인, 힐링 이런 계열과 관련된 일이라던가 관계가 중심인 일을 진행하면 지금 1번님들과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또는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나의 마음이 끌려서 하는 일이어야 큰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이 자꾸 끌린다면 1번님의 커리어에서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시점에서 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보도록 할게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 관계 연결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워 카드는 이 타워 안에서 내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제 거리를 두고 자존심을 세우고 틀에 갇혀 있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소통하고 연결되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내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는 그런 느낌이라 볼 수 있어요. 진심을 전하는 것보단 체면을 챙기고 자존심을 앞세운다던가 무표정한 모습으로 대화를 한다던가 또 협력하고 화합하는 것보다 혼자서만 하는 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드 여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을 봤을 때 단점이 좀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하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민한 탓에 사람들에게 좀 단호하게 냉정하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네? 라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적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직설적으로 나를 고립시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벽을 쌓는 순간 흐름이 막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벽을 쌓을수록 혼자가 될수록 스스로를 고립시킬수록 말을 줄일수록 내가 가야 할 길과 멀어질 수가 있다. 아까도 솔직하게 표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단기간 안에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에게 고마워, 사랑해, 너 덕분이야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의 의견도 궁금해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서로서로 물으면서 그 상대방의 진심도 알아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실한 소통으로 변화의 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지금 1번님에게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실한 소통을 회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 진짜 순수하게 물어봐도 괜찮거든요. 포장도 오히려 가면이에요. 나를 진짜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내 진심이 아니죠. 이게 진짜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서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내가 진짜 모르겠어서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라도 꼭 대화를 하셔서 뭔가 진심이 담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의 일이든 관계든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번님들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날 것, 내가 진짜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 이거는 살짝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좀 조언을 구해보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뭔가 도움을 얻고 싶어. 그럼 내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까지 좀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성공의 열쇠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면서 나를 달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이것에 진심이구나. 이걸 너무 사랑하는구나. 도와주고 싶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들 앞으로 이제 나에게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온 메시지 볼 건데 그 전에 2번님들의 에너지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번님들의 에너지. 관계나 감정에 대한 카드들이 정말 많이 나왔네요. 과거부터 2번님은 어떤 관계나 목표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 좀 움직여온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거나 좀 애정을 표현했다던가 예술이나 감성적인 일에 몰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나의 마음이 끌리는 일을 계속 진행해 왔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나의 마음이 끌려서 행동한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는 그 과거의 진심으로 다가갔던 관계나 일 덕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됐고 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결과가 크지 않아도 감정적인 보상을 좀 느끼는 현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소통과 공유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활동에 집중 중이거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나의 마음에 힘이 더 실리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인내와 절제가 좀 더 필요해질 수 있고요. 또 관계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실리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컵의 에너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든 현실이든 내가 원한 만큼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 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몰입한 만큼 기대와 실망이 올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피로가 좀 짙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깊어지면 또 그만큼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적인 긴장과 피로감을 좀 풀어주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감정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메시지,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나를 믿고 움직여라. 행동해라 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2번님이 바라고 계신 방향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방향으로 가려면 생각과 고민보다는 확신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고민이 돼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계속 믿고 나아가겠다. 그런 행동이 있어야 무조건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배워온 것들, 쌓아온 경험들, 준비해온 계획들을 실행해야 하고 중간중간 의심이 올라오더라도 나를 믿고 앞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뭔가 계속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감정들, 상황들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될까? 이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자꾸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행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2번님이 원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 남은 장애물은 우리 2번님의 의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2번님에게 들어오는 큰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가 들어와 있네요. 정갈자리가 들어오는 시기라면 감정적으로 무척 예민합니다. 감정을 잘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정을 뭔가 예민하게 지금 느끼는 시기인 만큼 잘 다룰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가 그 감정에 덮칠 수도 있다. 덮쳐버릴 수도 있다. 통제 가능한 시기도 있고 불가능한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미친 듯이 화가 나거나 급발진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섬세하게 이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다룰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식으로 보여지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던 일들이 큰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질문하던 거, 현실적으로 고민하던 거, 계속 반복됐던 것들이 매듭지어지면서 과거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뭔가 나의 전체적인 삶과 관계가 재편되는 사건과 변화가 일어난다던가
얕은 관계나 표면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좀 떨어져 나가고 진짜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와 같이 일만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은 내 삶의 핵심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진짜와 가짜를 선명하게 좀 구분하게 될 수 있고요. 이때까지 마음속에 엉켜 있던 감정들이 모두 정리되면서 과거의 나는 끝나고 새로운 나로 다시 좀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큰 변화보다는 개인적인 나와 내면의 변화에 가깝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먼저 변화하면서 외부 상황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과 생각, 또 앞으로 방향성이 바뀐다던가. 그동안 쌓인 피로감과 감정의 찌꺼기를 비우면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한다던가. 마음이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나의 생활이 변화된다던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나의 일이라고 본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무언가를 바로 공개하기보다는 어떤 물밑에서 무언가를 준비한다. 남들 모르게 준비해 간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나의 잠재력이나 아이디어를 조용히 다듬는 시간을 갖는다.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창작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언가를 좀 기획해 본다. 그리고 감정이니까 영적인 공부에 몰입할 수도 있고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변화, 전환점 겪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변화 이후에 찾아오는 좋은 소식 한번 볼까요? 새로운 시작이나 이동,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무언가를 끝내거나 떠나는 과정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관계 영역에서 들어오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협력과 지지가 생긴다. 아니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이 돌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함께할 사람들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주변의 응원, 공감,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드디어 이번님이 가고 싶었던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관계가 풀려 나도 잘 된다. 관계가 잘 풀려야 나의 길도 풀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풀린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나의 한계를 좀 넘어서게 되는 그런 좋은 소식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나에게 남겨지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번님은 많은 것들이 변해갈 거예요. 마음이든 가치관이든 나의 관점이든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변해가면서 현실적인 상황도 진전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앞으로 들어오는 변화를 통해서 새로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남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뭔가 다 모든 걸 통달한 것 같잖아요. 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이서 봤었을 때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정상에서 봤을 땐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별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구나. 또는 다시 앞으로 저런 일을 겪더라도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마치 큰 어른이고 예전에 정말 나를 힘들게 했었던 나에게 해롭게 느껴졌던 것들은 아이처럼 보일 수가 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이가 아무리 우리에게 뭐 욕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교육을 못 받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화를 같이 내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높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또는 나의 관점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수준대로 쭉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가 남았다는 건 보이는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기 시작한다던가
프로젝트나 일의 구조가 안정되기 시작한다던가 나의 일에서 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나 뭔가 상상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결과가 딱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단단한 기반이 잡히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이 확실해졌다라는 안정감과 내가 해온 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람을 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떡하니 보이니까 아 이게 내 거구나. 이 돈이 내 거구나. 아 이 숫자가 나의 성적이구나. 나의 레벨이구나. 많이 상승됐구나. 뭔가 눈으로 확인되면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상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우리 이번님들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많이 달라졌음을 좀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갈자리의 변화는 좀 많이 어려워요. 아까 나왔죠? 이 정갈자리 만월. 이거는 내면 깊은 곳에서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나를 들여다봐야 되고 내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감정에 예민하니까 내가 자꾸 그 감정에 휘둘려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끝이라고 왔고 끝에 다다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변화가 나에게는 결국 큰 의미가 되어줄 것이다. 다 지나가고 보니 아, 그 변화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행동해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물어볼게요. 네, 우리 이번님들도 소도 10번이 나오네요. 끝과 시작. 곧 2026년이라서 그런지 무언가를 좀 끝내고 마무리 짓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지 계획들이 좀 세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자, 우리 2번님들 앞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 작게라도 시작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때까지 진행해 왔던 정도로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상태이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은 탓에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방식에 갇히지 말고 호기심과 실험 정신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봐라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볍게 실행해봐라. 모르는 것을 새롭게 탐구하면서 초심자처럼 시작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또한 이 시작은 무겁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이처럼 시작해라. 가볍게, 즐겁게 시도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처럼 시작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아예 모르는 거? 내가 완전히 좀 처음 접해보는 거? 내가 이걸 했었을 때 완전 익숙치가 않아. 몰라. 근데 재밌어. 이런 것들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뭐예요? 거대한 도약을 해라.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시작해라. 이게 아니죠. 그냥 작은 첫걸음이 중요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을 선택해 보셔도 좋고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호기심이 가는 것을 선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했을 때 드디어 모든 일들이 진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가능하다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앞으로 새롭게 시도해보면 좋은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이번님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시작,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저 어떤 걸 좀 해보면 좋을까요? 물어볼게요. 은둔자구나. 지금 우리 이번님들은 외부와 거리를 두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평소에 내가 극복해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 오래 미뤄두었던 거, 좀 어렵다고 느껴져서 해피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마주 보라고 해요. 내가 이때까지 해피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내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의도적으로 좀 도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질문해 보시면서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나를 좀 성찰하고 탐구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스스로 납득할 만한 시간을 가져야만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먼저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뭐 새로운 시작 전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어느 쪽이든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님들 올해 마지막에 들어오는 강력한 메시지 보기 전에 지금 현재 에너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드 8번, 펜타클 7번, 좀 멈춰있는 정체되는 에너지가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멈춰있다, 정체되었다 라는 느낌도 있지만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서 멈추게 되었다 라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우리 3번님들은 과거부터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눈에 보였다고 해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셨을 수 있어요. 외부의 어려움이라면 현실적인 조건이나 한계일 수도 있고 타이밍과 운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이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맞물리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냉정하게 보질 못한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나의 능력을 좀 증명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좀 더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에 완벽하게 좀 해내고 싶은 마음에 나의 단점이 더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부족한 건 3번님이 능력이 아니라 에너지나 휴식이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나를 좀 질책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현실적으로 고민이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서도 펜타클 7번. 이건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와 결과, 이익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앞으로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어줄까?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가능성이 나올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요즘에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던가 현실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새로운 고민을 시도해 본다던가 또 앞으로를 위해서 계속 전략을 짜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멈춰서 중간중간 멈춰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일을 진행하지 않고 중간 점검을 하고 있겠다. 나를 좀 판단해 보고 있겠다. 새로운 길도 한 번 더 모색해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될지 어떤 목표와 계획을 두고 행동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천사가 우리 3번님에게 주는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사인, 신호가 있다. 노라는 신호가 지금 들어왔어요. 잠시 멈추고 명확한 신호가 오길 기다리세요. 뭔가 지금 우리 3번님이 추진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은 아직 시기상조이거나 현재 방식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가 하는 일은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잠시 멈춰라. 확실한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확장하고 결과를 보려고 하기보단 일을 벌리기보단 명확한 징조가 보일 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 3번님은 뭔가 어긋나고 결이 맞지 않은 상황과 관계에 있을 수 있거든요. 2025년은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렸어요 라고 우리 3번님이 생각할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른 결과나 상황을 자꾸 만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맞춰 가야 되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 성향이 달라.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 나는 무던한데 그 사람은 너무 예민해. 뭔가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리듬 자체가 나와 맞지 않아서 자꾸 멈추게 되거나 제안을 받게 되거나 계속 고민하게 되는 부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런 부분 또한 신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방향성과 가능성이 보이는 신호도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건
잠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신호도 보내줄 거라고 합니다. 뭔가 힌트 같은 거, 해결책, 열쇠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멈춰라. 그때까지 잠시 노로 이야기를 해라. 내가 더 나은 상황을 알려줄게. 너에게 신호를 보내줄게. 그때 움직이면 될 것 같아. 그때가 딱 맞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스인 순간에 우리 3번님이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될 것이고, 정말 긍정적인 변화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변화 보도록 할게요. 황소 자리가 들어왔네요. 개인적으로 황소 자리 좋아하는데요. 우리 3번님은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결과 얻게 된대요. 물질과 현실이라면 뭐가 있죠? 돈, 일, 환경, 관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정감이 찾아올 수 있고요. 아니면 꾸준히 해온 일에서 드디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환경으로 전환이 되거나 나를 오랫동안 지탱해줄 기반이 생기거나 아, 이제야 내가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드디어 자리를 잡는구나. 드디어 일이 풀리는구나. 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황소자리라는 건 먹는 거, 꾸미는 거, 공간을 꾸리는 거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이 늘어나는 이슈도 있거든요. 촉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이 오감에 여유가 생긴다, 편안함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하루에 따뜻한 햇살과 맛있는 음식, 편안한 공간, 느긋한 일상이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3번님이 내 몸이 편안해지면서 인테리어를 좀 바꿔볼까? 향수를 한번 사볼까? 아주 비싼 명품, 진짜 고급진 옷을 한번 사볼까? 아, 요즘 좀 음악을 듣고 싶네. 클래식 음악 한번 들어볼까? 배달시켜 먹지 말고 진짜 고급진 음식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아니면 자연으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활동들 하실 수 있고, 또 내가 무언가 고급진 것들을 사게 되면서 삶의 질이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볼 수 있는 건 피로했던 몸을 돌보면서 나를 대접해주는, 나를 돌보는 루틴들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보여지는데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좋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전 신기해요. 아까 신호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카드 그림 보시면 누가 컵잔을 주고 있어. 나는 이렇게 뾰루통해가지고 짜증나. 답답해. 이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팔짱 딱 끼고. 그런데 뭐가 쓱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 편지가 들어온대요. 카드가 아까 말했죠. 천사가 걱정하지 마. 지금은 노야. 내가 지금 노라는 신호를 너에게 보냈지만 잘 될 수 있는 신호도 보내줄 거야. 그때가 적기야. 그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소식에서 보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메일, 문자, DM, 공문, 계약서, 합격 통보, 초대장, 글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지원하던 곳에서 합격이 되거나 승인이 되거나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서나 계약, 이메일, 서류를 통해서 확정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이제 펜타클 7번이 들어왔었잖아요. 이건 이제 빨리 결과를 받고 싶은 심리가 되진 않았을까? 아까 이제 여러 가능성을 타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카드 함께 딱 봤었을 땐 빨리 좋은 결과를 받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는 게 좀 지치고 그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도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얼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고 싶다. 보상을 얻고 싶다. 이런 심리 때문에 나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소드 8번도 나왔었잖아요. 뭔가 기다리는 느낌, 계속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눅이 된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드디어 내가 원하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된대요. 벗어날 수 있게 된대요. 과거의 상황에서 완전히 내가 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SNS나 유튜브, 인스타 이런 활동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신다면 누군가가 감정을 담은 메시지, DM 이런 거 보낼 수도 있고 또 댓글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말이 아니라 글로 증명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답답하고 고립되고 외롭고 공허한 나의 마음이 활력 있게 전환될 수 있고요. 또 즐겁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감각 느끼면서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러면 결국 나에게 남겨지는 게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결국 얻게 되는 게 뭐냐? 힘든 순간 다 끝난다. 끝나야 할 일들이 드디어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제 더 나빠지지 않아. 너는 지금 좋아질 일만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고 마음이 치유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변화가 된다. 지쳐버린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회복되면서 새롭게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무언가가 완전히 종결되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정착하게 된다고 나왔어요. 아까도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단단한 기반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리를 찾게 된다고 나왔어요. 관계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면서 잠깐의 감정보단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고요. 일로 본다면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완성되거나 나의 자리를 좀 단단하게 잡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나 애매했던 상황들이 끝나면서 드디어 정착하게 되고 나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잠깐 멈추는 동안 내가 아까 멈출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뭔가 기다리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 동안 뭘 하면 좋지? 물어볼게요. 뭘 하면 좋지? 멈추는 것도 다 시기와 때가 맞아야 멈출 수 있는 거다. 내가 멈춘다고 해서 상황이 다 멈춰지진 않잖아요. 때와 시기가 되어야만 멈출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일복이 들어오면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춰요. 아, 진짜 휴식하고 싶다. 언제 쉴 수 있지? 아, 좀 휴가 기간이라도 잡아봐야 되는데 틈이 안 보이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멈출 수 있는 시기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휴식이라도 할 수 있고 나를 돌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는 잠깐 멈춰서 방향을 잡아보세요.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지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방향의 에너지를 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를 정리하거나 아, 이건 지금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좀 단호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봐도 좋고 나의 생각을 글로 적어가면서 지금 가능한 게 무엇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구분해 보셔도 좋아요. 그 블랙핑크 제니가 일기장을 쓴대요. 근데 그 일기를 밤에 딱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지금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글로 적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서 작곡을 할 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아니면 글로 쓰면서 뭔가 힐링을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드 에이스는 펜촉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볼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써가면서 아, 지금 내가 생각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글로 보니까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인데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구나. 스스로가 명확하게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진짜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여기 소드 8번이 나오셨었잖아요. 칼이 8개나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딱 한 개로 추리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단 한 개로만 정리해라. 매듭 지어라. 마무리 지어라. 그러면 나의 생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안이나 두려움도 줄어들 거고요. 뭔가 나의 마음이 더 명확해지고 명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변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바로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멈춰서 해야 할 행동이 따로 있대요.
멈춰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뭘까? 내가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물어볼게요. 소드 4번. 네. 지금 우리 선부님은 나의 책임을 다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조정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고 너무 피로해진 상태예요. 힘이 없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육체적으로 지금 아프다.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타인의 손길을 좀 받아들이래요.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래요. 뭐 타인의 조언을 참고해서 방향성을 잡아봐라. 냉정하게 나를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걸 좀 참고해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내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돌보고 나의 계획을 스스로 지탱해주는 힘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고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좀 차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느리게 호흡하는 활동을 해보셔도 좋고요. 또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다. 지금은 외부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바꿔가셔야 된다. 내가 나 자신을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건강하게 바꿔나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 선부님은 잘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되니까 당분간은 멈춰서 나를 위한 시간, 휴식 시간 꼭 보내보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대부분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서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루틴 늘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전환점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강력한 메시지 보기 전에 우리 4번님 에너지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4번님이 과거부터 어떻게 좀 지내오셨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흐름이거든요. 4번님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안정적인 틀에 머무른 느낌이 강해요. 익숙한 환경, 익숙한 패턴, 익숙한 관계 안에서 머물러 왔다. 내가 어떤 변화를 주기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아니면 좀 고여있는 느낌? 이런 흐름들을 타고 왔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의 일과 생각, 상황에만 굉장히 몰두되어 있었어요. 외부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인맥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오랫동안 가졌다거나 무언가에 공을 들이고 완성시키는 거에 몰두해 왔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나의 목표, 나의 삶을 성찰하면서 좀 점검을 해왔거나 뭔가 외부와 잠시 거리를 두고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 집중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 속에서 갑자기 새로운 시작이 들어와 있어요. 갑자기 새로운 시작이 딱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은둔자에서 이런 바보 풀카드로 들어왔다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거거든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도, 새로운 활동.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들이 보여져요. 뭔가 무거웠던 생각이 확 가벼워졌다. 나의 마음가짐이 확 가벼워졌다. 아니면 좀 생각을 비워내는 거에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따라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 시도하고 싶으신 분들, 새로운 시작 쪽으로 기울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4번님이 좀 생각이 많으신 분 같아요. 생각이 많다라는 건 내가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좀 진중하게 고심 있게 생각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깊이 있게. 아니면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잘 하시는 분들. 1차원적인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시거나 내가 미래를 딱 예견해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A부터 C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새로운 시작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거워지고 있어요. 뭐 앞으로 잘 될까라는 마음이 또 무거워질 수도 있고,
내면의 불안이 계속 나를 좀 갉아먹게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배우거나 준비하면서도 계속 불안과 피로가 교차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교차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머리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느라 긴장감과 불안감이 다시금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스스로 늘려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천사가 나에게 해주는 메시지를 볼게요. 와,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엔 너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야. 너는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거야. 더 나은 곳에서 정착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년이나 걸린다가 아니라 1년 안에 정말 많이 달라질 거래요. 발전할 거래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또는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일들도 많고요. 생각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은데 결국 모든 것은 평화롭게 흘러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내 걱정과는 다르게 해결이 되고 마음에 걸리는 일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있을 거예요. 즉 상처 없이 모든 게 해결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카드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아도 되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내년 이맘때쯤엔 웃으면서 돌아볼 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운명적인 사건 볼게요. 분명히 지금 운명적인 전환점이나 운명적인 시작, 운명적인 변화, 사건, 뭐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뽑아볼게요. 이 카드는 진짜 잘 안 나오는 카드인데. 새로운 좌표로 이동하게 된다. 익숙하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길로 가야 한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가능성 생길 수 있고요. 내 인생의 키워드를 좀 바꿔줄 만한 사건과 변화, 전환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들어오신 분 있지 않나요? 처음이라 좀 낯설고 불안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내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불안할 수 있죠. 이사나 환경 변화, 나의 역할들, 뭐 내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큰 틀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말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게 됐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결정적인 변화이고,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변화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라서 우리 사부님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너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야 라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되나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이 계속 달라질까? 이 변화는 내가 기존대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변화래요. 계속 하던 대로 쭉 갈 거야? 아니면 완전히 해보지 않은 걸 선택할 거야? 라고 묻는 거거든요. 안정을 선택하면 해왔던 대로 쭉 가면 되는 거고요. 도전을 선택하면 지금 하는 일의 체계나 위치, 환경, 모든 게 다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완전히 새 방향으로 재정렬되는 거죠. 또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바뀌거나 나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네.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까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네 라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님은 이전까지의 방식과 기준, 시스템을 리셋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무거운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정말 초심자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어요. 즐겁게 탐색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출발할 수 있고요. 즐기고 배우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좋은 소식도 함께 볼게요. 소드 에이스와 데스 카드. 지금 전체적으로 4번, 1번부터 4번 모두 변화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참 신기한데
새로운 시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드 좀만 더 뽑아볼게요. 남자를 만난다. 우리 4번님에게 들어오는 복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커리어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 일 가치예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협업이나 계약, 제안을 좀 받게 되실 수가 있고요. 상사나 동료, 고객, 멘토 등등등 좀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평가나 좋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은 남성이고요. 이 사람에게 4번님이 응원과 도움, 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번님에게 들어오는 좋은 소식은 사람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느냐? 물고기라고 해요.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자금과 후원, 거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일거리나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4번님이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인맥이 생기면서 현실적인 자원을 얻게 된다. 금전적인 이득이 생긴다. 나의 직업이 점점 확장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사람은 의리와 이익이 공존하는 사람이라서 정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까지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친구처럼 좀 지낼 수가 있대요. 뭐 이제 격식을 완전히 차리는 느낌보다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말도 놓거나 아니면 장난도 좀 치면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로 남겨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 볼게요. 우리 4번님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 서류가 또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 4번님은 대화력, 설득력, 조율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뭔가 앞으로 우리 4번님들은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앞으로 잘 다루는 거. 요게 지금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대가 원하는 포인트를 파악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상대의 신뢰를 얻는 말투와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4번님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기회로 사건으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좋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게 핵심이다. 이거 하나만 잘해둔다면 미래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좀 새롭게 시도해보면 좋은 게 무엇일까? 새로운 시작에 서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시도들 해볼까? 지금은 성과나 좋은 결과보다는 재미와 설렘이 있는 일을 주로 시도해보래요.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날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것보다는 이걸 했을 때 내가 재미를 느낄까? 일단 내가 하고 싶나? 나의 마음이 좀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행운의 통로가 되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시작했는데 진짜 일이 잘 풀리고요. 내가 즐겼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요. 점점 나의 삶과 감정에 생기가 가득해질 수가 있어요. 뭐 거창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해본 건데 그 시도가 결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밌을 것 같고 좀 즐겨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위주로 시도해 보신다면 기가 막히게 운이 풀릴 것 같고요.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아이디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이게 도움될까 보다는 이게 재밌을까의 기준으로 선택하라. 두 번째, 즐거움과 설렘이 느껴지는 일에 새로운 도전을 해봐라. 세 번째, 너무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가볍게 툭툭 시도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